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 이슈와 함께 다뤄볼 텐데요. 오늘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목요일 대표님과 함께 볼 주제부터 보시죠. 네, 반도체 조정 매수 그리고 달리는 바이오 매수 과연 어떤 쪽을 더 무게 두고 봐야 될지 오늘 장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일단 엔비디아 간밤에 실적 좋았는데요. 이제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당연히 뭐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반도체 종목도 하락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이고 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이제 논란이 됐던 뭐 IT 버블 뭐 여러 가지 뭐 소재거리를 말씀드리면은 끝도 한도 없습니다. 자, 근데 파는 이유를 왜 팝니까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 사는 사람은 또 무슨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보는 입장의 차이라든가 어떤 이제 투자의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이 반도체 산업이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주제가 반도체가 맞습니까? 바이오가 맞습니까? 맞고 틀리고의 주식은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투자라는 것을 수익화를 할 것이냐. 여기에서 네. 나는 어느 쪽에 좀 더 가능성을 놓고 더 비중을 높이거나 낮출 것이냐. 여기가 이게 이제 결국 오늘 주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월가에서는 어제만 하더라도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 AI 랠리의 전환점이자 또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렇게 발언을 됐어요. 했었죠. 네.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가 그동안 성장세가 굉장히 뚜렷했었고, 뭐 월가에서는 뭐 전년 대비해서 성장률을 무려 뭐 100%가 넘게 매출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까지 기대를 할 정도로 그만큼 지금 AI 시장 자체의 성장성을 우리가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성장을 하는데 반해서 영업이익률이 생각만큼 높지 않다라는 시장의 어떤 실망감 때문에 매물이 나온다라고 이제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저는 이 부분들은 조금 보완이 필요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 네. 어떤 사업이든 당연히 초기에 들어가는 자본금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래픽카드 만들던 회사니까 그냥 돈만 집어넣으면 알아서 커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부분 다수의 칩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그레이스 하퍼 칩 같은 경우에도 모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나 이제 AI 가속기 쪽에 사용되느냐 아니면 실제 이 그래픽카드 쪽에 들어가는 이 모델로 쓰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설계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IT란 반도체래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야 그래픽카드만 중요한 거 아니었어?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네네. 거죠. 자, 사실은 이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던 원인이 뭐냐면 이 어떤 GPU에서도 사실은 이 소거성, 그러니까 낸드와 D램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반도체, IT 산업을 왜 IT 산업을 부르냐? 정보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 정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 소재가 바로 반도체다 보니까 핵심은 반도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올해 초부터 해서 2분기 실적을 기다렸던 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네.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의 항방을 베팅을 했던 시즌이 몇 번 있었는데,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해 이제 6월 18일 날 이제 고점을 달성을 했습니다만은 네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26일 날 실적을 발표한 당일 날부터는 주가가 조정을 나왔습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대감에 먼저 상승을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대감을 필두로 실적이 잘 나왔고 앞으로 하반기,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성장세가 퍼포먼스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이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주가가 단기간에 조정이 훅 빠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인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IT의 대표 주자라고 하면은 탑1 인텔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네. 자, 인텔의 주가를 한번 최근 주가를 보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이제 IT 업계 내에서의 어떤 판도가 바뀌게 되면서 오히려 시스템 부분이라든가 CPU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GPU 부분들이 더 강조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인텔에 대해서는 오히려 투자 의견도 굉장히 많이 후퇴가 될 수밖에 없고 성장세 자체가 사실은 많이 약화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커지더라 이렇게 이제 접근이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이제 시장을 해석을 할 때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은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뉴스에서 나온다. 뭐 예를 들어서 뭐 SBS, MBC, KBS에서 이거 엔비디아가 잘 간다. 이때 팔라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네. 그때 파셨던 분들 또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죠? 더 올라갔죠, 그대로.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지금도 산다. 옆집 할아버지가 샀다니까 팔한다더라. 샀는데 또 팔았는데 또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시장이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높은가, 혹은 오히려 펀더멘탈에 좋다 하더라도, 실적에 대비했을 때 펀더멘탈이 좋다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는 결국 시장의 유동 자금을 확보가 된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TSMC도 한번 보고 가죠. TSMC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10일자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이크론도 떨어졌어. 뭐 AMD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10일 날 고점이었지만 이후에 30일 날 발표한 이후에 좀 안정세 찾아가. 그렇죠. 이런 모습들을 좀 본다면은 이때는 NK 트레이드가 종료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럼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시장에서 봤을 때 어디가 이제 점유율이 높는가라는 부분들을 항상 볼 때면 우리가 TSMC를 항상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네. TSMC 같은 경우도 이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못지않게 V자 반등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었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주가가 지금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중국이 2025년부터 2027년도까지 대만 침공하겠다 이런 야욕을 계속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러면 TSMC 당장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쟁 나면은 뭐 반도체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우크라이나 지금 물 생산 최대 1위 국가라고 하는데 지금 뭐 밀가루 가격 폭등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온다라고 치면은 뭐 TSMC를 대항마로 나올 수 있는 뭐 삼성전자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런 얘기 나는데 그런 게 나오지 않다는 겁니다. 즉 결국 시장에서는 우려와 긴장과 공포와 그리고 즐거움이 함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시장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반도체 끝났다라고 선언한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한번 보고 가죠.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또 더 이렇게 매수세가 또 몰리기도 하는 게 삼성전자인데 오늘 빠져요. 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슈가 있죠. 엔비디아로부터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소폭의 상승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조정이 나오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전자는 일단 한국 증시에 대한 대표적인 벤치마크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시장의 유동이 축소가 되면서 한국 증시에서도 자금이 많이 이탈이 일어났고, 네. 이 폭락장 이후부터 해서 다시 이제 매수세가 주요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가 몰리면서 코스피가 반등을 빠르게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현재 HBM3를 납품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약점이겠죠. 네. 오히려 중국의 매출로 잡는다면 HBM2나 HBM2E 그리고 HBM3 제품까지는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엔비디아의 GPU에 탑재가 된다라고 기대가 될 수 있는 HBM3E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퀄 테스트만 통과가 된 상황이다 네. 보니까 납품합니다라는 얘기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안정적인 시장을 찾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포지션인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S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 당연히 우리가 엔비디아가 주가가 잘 간다라면은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 SK 하이닉스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네. 저도 어제 점상 시크릿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D-1일 때, 그러니까 다음 날에 주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베팅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지금 SK 하이닉스를 네. 10% 사고 싶은 분이라 하더라도 사면서 5%만 사두시고 5%는 결과 발표 이후에 우리가 접근하신다라고 네. 제가 방송을 드렸는데 아마 보셨던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도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에다가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시장 점유율 자체가 높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우위 전략으로서는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미국이 이제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여기에 더불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게 지금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금 시장에 지금 이슈가 네. 다시 되고 있어요. 올해 7월 말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런 보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중국의 AI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단계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HBM3와 HBM3를 직접 중국에 수출하는 걸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네. 있고 더불어서 이제 HBM2 이상의 그러니까 즉 2세대 이상의 장비 수출 또한 제재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 이런 기사가 지금 블룸버그 통해서 나왔어요. 물론 공식적인 어떤 보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식적인 보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아직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이번 8월 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8월 말에서 9월 초순 사이에 해외 직접 제품 규칙, 그러니까 FTPR을 이제 통제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AI 가속기 쪽으로 판매하던 HBM 제품도 수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예시들이 네.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야 NK 트레이드 청산되면서 지금 증시가 많이 빠졌네. 앞으로 미국은 AI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네. 중국도 여기에 따라잡는다고 하네. 그러면 자.
지금처럼 시장이 조정이 똑같이 나왔다라면은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매력적이라고 볼까요? 당연히 엔비디아가 매력적이라고 볼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여기에 네. 더불어서 지금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한 정책 진행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금리도 한국보다 지금 미국이 훨씬 더 높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더 높게 되어 있었는데 역전된 현상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환차손이 더 두려워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환차손도 우려가 되고 여기에 성장성도 우려가 되고 더불어서 수출 규제가 걱정이 되다 보니까 한국 증시를 떠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은 지난 7월부터 해서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컸다는 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학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가격적 메리트가 있느냐? 당연히 네.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시장 2차 전지가 굉장히 잘 갑니다. 2차 전지 가격적 메리트는 1년 동안 유지가 됐었습니다. 계속 좋죠. 자, 1년 동안 그렇죠. 조정이 됐지만 늘 싸다. 맞습니다. 이전 고점에 대비해서 싸죠. 그런데 시장에 똑같이 성장성을 우리가 주목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반도체 종목이 더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같고요. 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점에서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빠른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미국이 금리 인하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부채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시점을 이번 9월달에 빅컷을 합니다라고 파월 의장은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증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출 규제입니다. 근데 이번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규제가 진행될 때 미국이 전면 통제를 하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특히나 반도체 동맹으로서 이제 핵심 동맹 국가로 있는 일본 그리고 네덜란드, 한국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120개 규정 중에서도 빠질 수 있는 일부 규정이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의 중립지대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반도체가 한 대 맞은 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도체 산업의 방향성 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급락세에 대해서도 함께 또 해석을 주셨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좀 크게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의 산업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좀 턴어라운드 측면이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도체 쪽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 쪽을 포트폴리오에 편제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불이 꺼지지 않고 잘 갑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가 결국 매크로적인 환경이 변했기 때문인가요?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데 사실 따지고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뭐 돈을 빌릴 때 편한 좀 그런 어느 정도 돈이 많이 들어간 투자가 필요한 산업 아닐까요? 답니다. 다군요. 사업하는데 돈 안 빌려서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그렇네요. 자, 네. 사업하는데 돈을 많이 풀려야지 사업하기가 융통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높다는 건 정부도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할 때 국채 이자를 높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네. 정부도 부담이야. 기업도 부담이고 가게도 부담입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높았을 때 수혜를 받는 게 이런 바이오 종목이 오히려 금리 인하 때 수혜를 받는다? 이거는 과장해석이죠, 사실은. 근데 이런 원인은 있습니다. 왜냐? 네. 자, 금리가 높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간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이 부담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다는 얘기죠. 네. 통상 금리가 올라갈 때 물가가 급등할 때의 경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지수 중 하나가 유가입니다. 자, 지금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지존을 했을 때 지금 유가의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나오는 게 이제 원유주들, 석유주들 레깅 효과 기대가 된다. 네네. 여기에 중국의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수록 오히려 유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차후에는 여전히 계속 이제 레깅 효과를 수혜해 볼 수 있는 것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먹고 쓰는 화장품과 제약품들 다 뭐로 만듭니까? 석유로 만들잖아요. 아, 그렇군요. 자, 근데 비단 우리가 바이오 제품들 정말 유가 때문에 급등 급락하는 현상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없죠. 네. 자, 오히려 원자재 자체의 가격보다도요. 제약회사와 바이오 업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인건비 부담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 부분하고 인건비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석유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 공장 가동할 때 드는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드는 거다. 전기가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에너지에서 40%는 다 출퇴근입니다.
아, 정말요? 출퇴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지금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서울에 출근하려면 다 자동차 타고 운전하시죠. 자, 그렇죠. 유가가 높다 보니까 최근에 기름값 너무 힘들다. 유세 인하 다시 연장해달라. 이 목소리가 나오는 원인이 똑같습니다. 자, 근데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습니다. 신물질을 만들고 후보 물질을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 신물질을 썩는 데 있어서 누가 합니까? 사람이 다 하죠. 인건비 결국 부담이 많다는 들어가네요. 겁니다. 네. 결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금리 인하 수혜주의 대표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인건비 부담이 완화가 될 수 있느냐 없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네. 자, 그러면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도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약과 바이오가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 같으면 이제 바이오 쪽에 가깝죠. 제약 네. 같은 경우에는 양산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공장에서 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바이오주들의 쏠림 현상이 나온 원인은 뭐냐? 미국이 생보법에 박차를 본격적으로 가한다는 모습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이번에 FDA를 대상으로 미국 상원 하원 의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 중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 중 중국 인민국, 그러니까 PLA의 임상조사기관과 합작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업체의 명단을 넘겨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네. 여기에 대한 결과를 넘겨달라고 진행을 했는데 이걸 이제 시한이 지금 10월 1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1일부터는 오히려 한국을 비롯해서 이제 세계 각지의 CMO 기업들, CDMO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중국의 우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흔들흔들한다든지 이런 네네. 소식이 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지스 어제 이제 100만 원까지도 돌파를 했다가 그렇죠. 좀 조정은 나왔습니다만 바이오 종목들이 계속 뜰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미국 내에서 CPI 지수는 2.9%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메디케어 부분은 아직도 3.5%예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대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 상당히 진보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계층에 대해서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를 하려면 이 부담은 누가 지게 될까요? 미국 정부가 지게 됩니다. 현재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는 미국의 GDP 대비 부채율이 7% 미만으로 떨어지려면 앞으로 10년 이상 걸린다고 했어요. 네. 그만큼 정부의 소비가 커지는데 그러면 미국 정부도 머리를 써야겠죠. 비슷한 제품들, 효과가 비슷한 바이오 시밀러들을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갈 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으니 여기에 대한 수혜가 또 한국에 좋은 바이오 기업들이 기여되지 않나라고 해석이 되면서 지금 2달째 강세 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좀 오르는 이유라든지 흔들리는 이유를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를 가져갈지 반도체를 가져갈지 투자자분들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이 어떤 섹터를 보시는지 그리고 토픽까지 같이 알려주세요. 자, 일단 두 가지 섹터가 모두 다 있어야겠죠. 투자라고 한다는 거는 어느 한쪽이 네. 어느 한쪽에 몰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바이오와 반도체가 둘 다 있으실 텐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정말 수익화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좀 수익이 좀 떨어졌는데 지금이라도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건지라는 의견으로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반도체 쪽을 조금 더 지켜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AI의 신물질을 개발하고 하는 것도 이제는 컴퓨터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최근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 뭐 AI 시스템 도입해서 연구 개발한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제가 뭐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젠슨 왕이 엔비디아 CEO인 젠슨 왕이 앞으로 생명공학 부분이 커지게 될수록 우리 엔비디아의 시장은 더 커진다. AI 시장이 커질 수밖에 알겠어요. 없다라고 네.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오히려 이제 앞으로 반도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기에 민첩할 수밖에 없는 민감주 역할로 갈 수밖에 네네.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좀 탑픽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좋고요. 네. SK하이닉스도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좀 눈을 노려볼 만한 종목은 HPSP라고 좀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HPSP요. 사실 HPSP가 생성형 AI 부분이 계속 강조가 되면서 HBM 이슈가 계속 증가가 됐었고 네. 여기에 이제 TSMC의 호소 부분들이 계속 기대가 되면서 올해 2월까지는 좀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예스티와의 어떤 이제 특허 침해 소송 관련해서 계속 부각이 되다 있었죠. 보니까 네. 어떨 때는 예스티가 할 때 HPSP 빠지고 HPSP가 좀 버텨주면 예스티가 빠지고 이런 모습이 좀 많이 나왔는데 네. 일단 HPSP 마찬가지로 예스티가 만약에 시장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타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미 TSMC가 고객인 만큼 그만큼 이제 이나노 투자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확장
확장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선단 공정 같은 경우도 이제 강화될 수 있는 것은 올해보다는 아무래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일단 반도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은 지켜나가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투자자분들의 체력입니다. 만약에 과도하게 내가 어떤 대출을 받아서 HPSP로 뭐 김덕후 대표가 뭐 좋다고 하니까 이거가 뭐 500%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저는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는 변동이 큰 만큼 목표 주가도 타이트하고 손절도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한 10% 내외에서의 어떤 매매 영역으로 우리가 일단은 안정화를 잡은 이후의 목표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비중 또한 저는 최근 시장에서는 10%를 넘는 비중을 잘 잡지 않고 있습니다. 잘게 쪼개놓더라도 지금은 대응할 수 있는 현금도 필요한 상황인 만큼 네. 비중은 5% 미만으로 잡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픽으로는 HPSP 소개를 드렸고요. 반도체 종목들 지켜나가실 수는 있는데 짧게 대응해 가시면서 현금 확보도 해나시고 약간씩 좀 안정적인 전략을 취하시면서 이후에 전략들을 또 추가적으로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고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